그와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서로의 몸을 껴안기 시작했죠. 살과 살이 맞닿아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편안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남편의 제자였죠. 사별한 저의 남편의 제자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박혜진입니다. 올해 62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근교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날도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꽃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등을 돌리고 있던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님,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부터 알아봤어요. 최강우였습니다. 남편의 후배였죠. 예전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서 밥도 먹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40살이었던 강우가 이제는 45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우야, 어떻게 갑자기?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뭔가 무거운 걸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미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상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건데 말이에요. 들어와, 차나 한잔 하자. 꽃집 안으로 들어온 강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그대로네요. 누님이 좋아하던 장미도 그대로 있고 내 기억력이 좋구나. 그때 저는 강우의 손을 봤어요.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뭘 하며 지냈니?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도 다니고 공장도 다니고요. 강우는 대답하면서도 자꾸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를 끓여주면서 저는 계속 강우를 관찰했어요. 예전에 봤던 모습은 어디 가고 뭔가 움츠러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자다워진 느낌도 있었죠. 형님 생각 많이 나요. 갑자기 꺼낸 말에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족들도 제 앞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았는데 강우가 먼저 꺼내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도 그래. 가끔 문득문득 생각나지. 형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강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강우가 일어섰어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벌써? 점심이라도 하고 가지. 괜찮습니다. 또 올게요. 문을 나서려던 강우가 잠깐 멈춰서더니 돌아봤어요. 누님 혹시 형님이 맡겨놓으신 물건 같은 거 없어요? 무슨 물건?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기 전에 강우는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강우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누님, 창고 좀 봐도 될까요? 창고를 왜? 형님이 뭔가 맡겨두셨을 거예요. 강우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저도 궁금해져서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창고 구석진 곳에서 강우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하얗게 쌓인 상자였습니다. 어떻게 저기 있는 걸 알았을까요? 이게 뭐야? 형님이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쪽지도 함께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컴퓨터에 꽂아봐요. 강우의 제안에 저는 꽃집 카운터에 있는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파일을 클릭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혜진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강우가 찾아갔을 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년 전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혹시라도 강우가 다시 나타나면 그냥 믿어줘. 내가 부탁한 일이 있어.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탁한 일이라니. 강우를 쳐다봤는데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누님. 강우가 입을 열려다가 말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강우한테는 미안한 부탁을 했어. 하지만 너를 지켜달라고 했을 뿐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지켜달라고. 무슨 뜻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혜진아, 강우는 좋은 녀석이야. 나보다 너를 더 아껴줄 거야. 그 말에 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왜 그래? 끝까지 들어보자.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강우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너는 행복해야 해. 강우가 그 행복을 줄 거야. 그 순간 저와 강우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어요. 형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부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병원에서 혼자 부르셨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럼 강우는 그때부터 저를 그런 마음으로 봤다는 건가요? 누님, 저는 강우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 순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강우의 손이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온기였어요. 거칠지만 부드럽고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USB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강우의 손길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강우는 매일 꽃집에 왔습니다. 도움이 된다며 꽃배달도 함께 다녔어요. 사실 혼자 하던 일이라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늘도 강우와 함께 시내 병원으로 꽃배달을 갔다 왔어요. 트럭에서 내린 강우가 말했습니다. 누님, 저는 이만 집에 가볼게요. 오늘은 저녁이라도 하고 가지 그래. 괜찮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강우가 떠난 후 저는 꽃집 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누군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낯선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4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았죠. 차림새가 단정했고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있었어요. 혹시 박혜진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윤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강우 씨, 그 사람 조심하세요.
갑자기 던진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강우를 조심하라니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강우 씨 전 연인이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 연인이라고요? 강우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윤소영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강우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떠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한 달 전까지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소영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나도 지쳤어. 곧 정리할게. 그 여자한테서 돈만 좀 빼내면 돼.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여자라니. 설마 저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진짜예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 나랑 한 달 전까지도 연락했어요. 윤소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뭘 원한다는 거죠? 잘 모르시는구나. 강우 씨, 돈이 급해요. 빚이 많거든요. 빚이요? 강우가 빚이 있다고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요. 꽃집 운영하시면서 돈 좀 모으셨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도 없는 말을. 증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윤소영이 다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다른 대화였습니다. 그 꽃집 여자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보험금이랑 합쳐서 꽤 될 거야. 남편이 목수였으니까. 제 남편이 목수였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강우가 얘기했다는 뜻이잖아요. 믿기 싫으시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윤소영은 말을 마치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 뭉치 같은 거였는데 제목이 살짝 보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강우가 처음 왔을 때 했던 이상한 질문들, 갑자기 나타난 것, 그리고 지금 이 여자의 경고까지. 이게 뭐예요? 아, 이거요? 제가 부동산 일도 하거든요. 혹시 꽃집 팔 생각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윤소영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려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강우 씨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건지 말이에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과연 강우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 여자 말이 맞는 걸까요? 윤소영을 만난 다음 날부터 저는 강우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강우는 변함없이 매일 꽃집에 왔어요. 오히려 더 자주 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님, 오늘 날씨가 안 좋네요. 맞아요.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고 하늘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꽃집 앞 천막 좀 봐야겠어요.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데. 강우의 말이 맞았어요. 꽃집 앞에 설치한 천막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칫 찢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같이 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강우가 먼저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고 옷도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쪽 끝을 잡고 계세요. 강우가 소리쳤어요.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천막을 고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굵은 빗방울이 몇 개씩 떨어지더니
금세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우와, 비 온다. 빨리 고정하고 들어가요. 우리는 서둘러 천막을 고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온몸이 비에 젖어버렸습니다. 강우의 셔츠는 물에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제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꽃집 안으로 들어와서 수건을 가져왔어요. 이거 쓰세요. 고마워요. 강우가 머리를 닦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윤소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누님, 손 다치셨어요? 내려다보니 손등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천막을 고정하다가 철사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피가 나네요. 잠깐만요. 강우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소독해야 해요. 강우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강우야. 누님. 그때 강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전 이제 숨기기 싫습니다. 뭘 숨긴다는 거야? 제 마음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라니. 그날 이후로? 어떤 그날이요? 형님 장례식 이후로 누님을 그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제가 물었지만 정작 답을 듣고 나니 당황스러웠어요. 장례식 이후라면 벌써 7년 전 얘기잖아요. 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밖에서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누님이 혼자 우시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형님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번개가 치면서 꽃집 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머, 정전이네. 촛불 있어요? 응, 잠깐만. 저는 서랍에서 촛불을 꺼내 켰어요. 작은 촛불 하나가 꽃집 안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촛불에 비쳐 보였어요. 누님. 응? 저 진짜 누님을 사랑합니다. 직접적인 고백이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강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꽃집 안에는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밖에서는 비바람이 계속 몰아쳤지만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윤소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강우야. 네. 나도. 모르겠어.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강우를 믿어야 할지, 윤소영의 말을 믿어야 할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따뜻한 손길이 좋았어요. 그날 밤 강우는 늦게까지 꽃집에 있었어요. 정전이 복구된 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강우의 고백, 그리고 제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까지. 도매시장에서 꽃을 받아오는 중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언니, 큰일이에요. 도매시장 사장 언니였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 커뮤니티 봤어요? 지금 난리예요. 무슨 커뮤니티? 우리 동네 맘카페요. 빨리 확인해봐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동네 커뮤니티 앱을 열어보니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꽃집 여주인과 젊은 남자 스캔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게시글을 클릭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 오는 날 강우와 함께 천막을 고정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각도 때문에 더 친밀해 보였어요. 강우의 얼굴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고요. 댓글들을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저 남자 나이 차이 보세요. 완전 어린 남자네요. 미망인이 저러면 안 되죠. 체면이 있지. 아이고, 남편 무덤에서 눈물 흘리겠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누가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올렸을까요? 급하게 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강우야? 하지만 들리는 건 기계음이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상했어요. 강우는 항상 전화를 받았거든요. 다시 걸어봤지만 똑같았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왔을 텐데 강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오후가 되어도 강우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계속 꺼져 있었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글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피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커뮤니티 글은 계속 퍼져나갔고 댓글도 늘어만 갔습니다.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강우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계속 꺼져 있었고요. 저는 혼자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택배 아저씨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꽃집에 꽃다발이 배달되네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누가 보냈죠?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안 적혀 있네요. 꽃다발을 받아들고 보니 제가 좋아하는 백합이었어요. 하얀 백합 한 다발. 누가 보낸 걸까요? 꽃을 꽃병에 꽂으려고 하는데 줄기 사이에서 뭔가 나왔어요. 작은 USB와 쪽지였습니다. 쪽지를 펴보니 강우의 글씨였어요. 누님 죄송합니다. 잠시 멀리 가야 합니다. 형님이 떠나기 전 누님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강우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다는 건가요? 처음에 들었던 USB 내용과는 다른 얘기 같았어요. 작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이번에는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클릭하자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영상이었습니다. 혜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강우가 위험에 빠졌을 거야. 위험이라고요? 무슨 위험 말인가요? 내가 강우한테 부탁한 일이 하나 더 있어. 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라니. 강우가 없어진다면 그건 너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절대 혼자 나서지 마. 영상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강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편의 두 번째 영상을 본 후 저는 강우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혼자 나서지 말라고 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강우가 예전에 다녔다고 했던 건설 현장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세 번째 현장에서 드디어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우요? 한 일주일 전부터 안 나와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뭔가 급한 일이 있다고는 했는데 단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현장관리사무소에서 우연히 강우의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서류를 보여준 거였어요. 주소를 보니 시내에서 좀 떨어진 낡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찾아가는 길에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강우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호수를 확인했어요.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강우야, 나야. 혜진이야. 문 너머로 소리쳤어요. 그제서야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님? 문 좀 열어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우가 나타났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도 자라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기 힘들었어. 왜 사라졌어? 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눈을 마주보지 못하겠다는 듯이요. 들어와요. 집안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컵라면 용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빨래도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강우답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누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설명부터 해봐.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더 이상 피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강우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형님이 위험한 빚을 지셨습니다. 빚? 네.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인데 이자가 너무 높았어요. 제가 모르는 얘기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2억. 좀 넘어요. 뭐라고? 2억이라고요? 그런 큰 돈을 빌렸다고요? 전 알았지만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님께 걱정 끼치기 싫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네. 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진 걸 느꼈습니다. 그 빚이 지금 어떻게 됐는데? 형님이 돌아가신 후에 채권자들이 누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윤소영이 제게 접근한 이유,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강우가 갑자기 나타난 것까지. 그래서 너가 나타난 거구나. 누님, 날 지키려고? 그것도 있지만 강우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다 말해봐. 진짜 누님을 좋아해서 온 것도 맞아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배신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강우가 저를 속였다는 생각과 그래도 진심이었다는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네? 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야? 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눈물이 글썽거리는 강우를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일어나. 누님, 일어나라고. 강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고 또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누님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고리대 금업자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 등줄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강우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혜진 씨죠? 남편분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증거요? CCTV 영상인데요. 한번 와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년이 지난 지금 무슨 증거가 나왔다는 걸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형사님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힘드시겠지만 한번 봐주세요. 최근에 주변 상가 폐쇄하면서 보관 중이던 CCTV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형사님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사고 전날이라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본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게 사고 전날 오후 3시경 영상입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옆모습이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세히 보니 윤소영이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소영이요. 최근에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영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남편과 윤소영이 카페 앞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는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윤소영이 남편에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손을 저으며 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서 뭘 하는 걸까요? 좀 더 보시죠. 대화가 격해지더니 윤소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남편이 뿌리치려 했지만 윤소영이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소영이 남편을 밀었어요. 세게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어머, 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게 사고의 진짜 원인이었다니. 윤소영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급하게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은 쓰러진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사건을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그 원인이 윤소영이었다니. 그럼 윤소영 씨를 조사하실 건가요? 이미 수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경찰서를 나와서 강우에게 전화했어요. 강우야, 경찰서에 다녀왔어. 무슨 일이에요? CCTV 영상이 나왔어. 윤소영이 우리 남편을 밀었어. 전화 너머로 강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너도 알고 있었어? 누님 만나서 얘기해요. 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1시간 후 강우가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네. 죄송해요. 왜 말하지 않았어? 강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우 씨, 입 다물고 있으면 혜진 씨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윤소영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혜진 씨도 위험해질 거예요. 채권자들이 가만 안 둘 테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혜진 씨 남편이 제게 빌린 돈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퉜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윤소영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빌렸는데요? 5천만 원이요.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1억이 넘어요. 녹음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혜진 씨 꽃집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누님, 그래서 제가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협박을 받았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누님이 더 위험해진다고요. 강우가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강우 씨가 혜진 씨 편을 든다면 혜진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윤소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혜진 씨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온몸이 떨렸어요. 윤소영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누님을 지키려고요. 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윤소영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윤소영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일주일 후였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강우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누님 이해해요. 시간을 가지세요. 강우도 제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혼자 지냈어요. 꽃집도 혼자 운영했고 집에서도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됐거든요. 남편이 왜 그렇게 바빴는지, 왜 가끔 우울해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봄이 되면서 꽃집도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졸업식 시즌이라 꽃다발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복잡했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꽃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난초 화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에요. 남편도 알고 있었고 강우도 알고 있었죠. 화분 옆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어요. 강우의 글씨였습니다. 누님,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강우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다니. 난초를 들고 꽃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며칠 후 강우가 꽃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멀리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강우가 꽃집에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님. 응, 들어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초 잘 키우고 있어. 고마워. 다행이네요. 앉아. 차라도 한잔하자. 강우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끓이면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건설 현장? 네. 새로운 곳 찾아서 다니고 있어요. 강우의 손을 보니 더 거칠어져 있었어요. 혼자 힘들게 지냈구나 싶었습니다. 강우야. 네. 나 많이 생각해 봤어. 강우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우리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 남편 일도 정리 안 됐는데. 맞아요. 제가 성급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너 진심이었잖아. 그거면 됐어. 강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시간은 좀 더 필요하지만 천천히 해보자. 강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고마워할 건 없어. 우리 둘 다 힘들었잖아. 그날 저녁 강우와 함께 꽃에 물을 주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난초를 보면서 강우가 말했어요. 이 꽃 참 예쁘네요. 난초는 기다림의 꽃이래. 오래 피어 있거든. 누님처럼요. 뭐가? 오래 기다려주는 거요. 저 같은 사람을. 저는 강우를 쳐다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기다린 거야. 진짜 사랑을. 해질 무렵 꽃집 창으로 들어오는 노을이 난초를 비췄어요. 하얀 꽃잎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상처도 있었고 아픈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우와 저, 우리에게도 봄이 온 거죠.